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특히 원색적인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또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예상된 행보라며 핵실험 명분 쌓기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주도권 선점 차원의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래 북한식 표현인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자신들의 무력을 일상적 도발로 오도하면서 벌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직함 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위협적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 목표를 위한 행보라며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을 전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철회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은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전체적인 내용도 자신들의 핵 보유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7차 핵실험이랑 연계해서 얘기한다면 결국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이 대남 비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나온 예상된 반응이라며 북한이 이를 계기로 대남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군비 증강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 있고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2018년 이전으로 다시 재복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강대강 협박으로 입장을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외부 위협을 부각시켜 경제난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라며 이번 발언을 계기로 남북 간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대남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는 과정이 결국은 남한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충돌은 결국 남북 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면서 긴장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긴장을 높여서 북한은 어떤 이익을 보느냐? 내부 결속 이익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소식통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의 이런 행보를 견제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선제적 메시지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일 미군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 모든 영역에 걸쳐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27일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중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준비 태세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동맹국인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20여 차례 무력 시위를 벌인 가운데 미일 양국군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군과 자위대는 흰 에지, 레졸루트 드래곤 등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0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에 대한 포상금을 2배로 올린 겁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26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북한과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다리엘과 APT-38, 블루노로프, 평화의 수호자, 김숙희,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와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조직에 대한 정보로 대부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직들입니다. 또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하며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는 이들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창출에 기여하는 정보기술 요원들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금융 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포상 최고액을 2배 늘린 것입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의 리사 모나코 부장관은 지난 19일 북한 정권 소속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몸값으로 탈취한 약 $50만 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도 지난 4월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움 지갑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5월에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경고하는 정보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n some ways, the North Koreans are a criminal syndicate in terms of pursuing revenue in the guise of a country. And certainly we've seen the DPRK conduct multiple hack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gleaning, in the first one at the time, $600 million in crypto funds. 유엔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5천만 이상 훔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백악관 사이버 담당 부보좌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논의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겠다는 양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미한 정상들이 만나 영내와 국제 사이버 대응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밝힌 데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파괴적 사이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으며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보안, 관련 역량 구축 등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로 증축된 추모의 벽이 완공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2015년 추모의 벽 건립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지 7년 만인데 참전 용사들은 전우들의 이름을 보면서 한국전쟁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중심 내셔널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마련된 추모의 벽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형물 중앙에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1m 높이 화강암판 100개로 설치된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참전용사 유가족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제막식에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M. 호프 변호사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민식 보훈처장,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M. 호프 변호사는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굳건한 미한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commemorate the sacrifice of those Americans and Koreans who bravely fought together, side by side, to defend our freedom, laying the foundation for a thriving,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nd a strong, unbreakabl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난 4월 타계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을 애도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평생을 노력하셨고 추모의 벽 건립에도 크게 기여하신 고 윌리엄 웨버 대령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은 매년 400만 명이 워싱턴 DC를 찾는다며 추모의 벽은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this memorial will remind the millions of people who visit here each year that freedom is not free. 어느덧 8, 90대 고령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 50여 명은 정복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해 전사한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에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Very emotional. Should have been done years and years ago. I'm glad they finally got around to it. It means a great deal because without that war and without U.S. participation, the world would be a lot different than it is today. We did stop the communist aggression in Asia.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그리고 참혹한 3년간의 전쟁 후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9주년. 참전용사들은 이제 한국전쟁이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기억될 승리로 알려질 것이라며 추모의 벽 공식 개관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년이 다 됐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강력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지적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경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더 많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강력한 미한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세워진 강력한 미한동맹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가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특히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봐야 하며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되며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 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한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